안녕하세요. 구루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밀란이 나폴리를 압도하고 남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4점 차로 승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라파엘 레오가 환상적인 로빙슛으로 일찌감치 포문을 열었고 전반 25분에는 브라임 디아즈가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휴식 시간 이후 레오가 두 번째 골을 추가했고 알렉시스 살레마커스가 슛을 날려 네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나폴리는 4골을 허용하기 전까지 올 시즌 세리에 리그에서 16골만 실점했었습니다. 4대0이라는 결과가 가혹했나요? 아니요, 밀란은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고 강하게 출발한 후 우리의 공간을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허용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경기력은 평소 수준보다 낮았고 이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선수들의 열망은 결국 밀란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평소와 달리 무리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했고 공을 너무 자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공격수 미드필더가 아닌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줬고 밀란은 그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맨투맨으로 상대할 때 우리는 제대로 역할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오시멘은 부상으로 결장했고 스팔레티 감독은 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올리베라와 지엘린스키가 모두 부상으로 돌아왔고 오시멘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우리는 조금 운이 나빴지만 밀란 역시 국가대표로 자리를 비운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두 팀은 4월 12일과 18일에 챔스리그 8강에서 다시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가 대결을 준비하는 두 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행운의 추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밀란이 쉽게 밀어낼 수 있는 상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팀이 터널을 빠져나오던 하프타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팔레티가 레오의 무례한 세리머니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파올로 말디니는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와서 로보트카의 옐로카드에 대해 물어본 것뿐입니다. 심판이 설명하던 중 말디니 감독은 내가 항상 불평만 한다는 듯이 팔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벤치에 있었고 심판에게 야단을 맞은 피올리와 달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제 질문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수준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저도 몇 년 동안 축구를 했었습니다. 피올리 감독은 밀란이 챔스리그 8강에서 또 다른 전술 변화로 나폴리를 4대0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암시했고 라파엘 레오는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회를 놓쳤고 오늘처럼 경기해야 하는 남은 9경기가 있습니다. 훌륭한 승리이지만 한 경기일 뿐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챔스리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기는 다른 분위기와 경험이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가 잘한 부분과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는 우리보다 더 잘했고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러시입니다. 긍정적인 시즌이 되려면 밀란이 챔스리그에 진출해야 합니다. 브라임 디아즈는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지만 후반에 약간의 근육통을 호소하며 퇴장했습니다. 전반전에 미끄러지면서 내전근이 당겨졌어요. 괜찮아 보였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살레마커스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는 잘 풀렸습니다. 피올리는 한 달 만에 마라도나에서 4-2-3-1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좋았습니다. 우디네세에게 패하기 전에 나폴리는 300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400으로 경기를 치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술도 세리에 팀들을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는 감독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오판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팀에 변화를 주는 것을 좋아하고 선수들도 이러한 조정에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술이 4대0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챔스리그에서 스팔레티 감독을 놀라게 하기 위해
다시 300 수비로 변경할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시즌 우리가 정신력, 템포, 강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치른 경기들이 바로 엠폴리전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엠폴리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승점을 잃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챔스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지켜볼 것이며 챔스리그가 2연전으로 치러진다는 점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우리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줄 것이지만 챔스리그는 다른 토너먼트이고 경기는 여전히 강렬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나폴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특성상 공간으로 뛰어들면 상대에게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 같은 정신력으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의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은 라파엘 레오가 1월 이후 첫 골을 터뜨리며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라파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센터포워드로 출전해 2골을 넣었고 다른 한 골은 최전방에서 터뜨렸죠. 이 젊은 친구들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하고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파엘은 똑똑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나폴리의 디 로렌조 주장은 아쉬운 패배였지만 고개를 들어 내일을 준비해야 하며 오시멘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경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홈경기 패배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팬들 앞에서 확실히 나쁜 패배였습니다. 유감이지만 내일부터는 다음 경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오시멘의 결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패배가 챔스리그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오시멘은 훌륭한 선수지만 팀은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챔피언을 상대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챔스리그에서는 모든 것이 리셋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겼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제 레체를 준비한 다음 챔스리그 1차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팔레티 감독님은 좋지 않은 경기였고 앞을 내다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사기는 항상 높아야 하며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밤 좋지 않은 경기력에 대해 죄송합니다. 밀란의 전술을 우리는 예상했고 준비도 했습니다. 이제 감독님과 함께 경기를 잘 분석해서 오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팀 중 밀라노가 가장 어려운 팀인가요? 밀란은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된 훌륭한 팀이고 피지컬이 좋고 1대1에 강합니다. 전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훌륭한 팀이고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패배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됩니다. 스카이 칼초 클럽에서 전 밀란 레전드 베르고미는 경기 후 나폴리에게 일침을 남겼습니다. 나폴리는 경기를 잘 읽지 못했고 인내심도 없었으며 경기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리는 밀란에게 경기장을 내줬고 경기는 나쁘게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밀란의 경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폴리와 그들이 오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밀란의 경기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나폴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오시멘이 없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